자, 예를 들어 말이죠. 예를 들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유 그 뭐야 아유 생각이 안 나냐? 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1, 2, 2. 몇 번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산술 평균 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거 이제 어떻게 풀겠어요? 바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얘를 짜잔 이렇게 풀 수 있죠. 맞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때 이 앞에 있는 1, 2 이런 걸 통계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통계 용어로 variable이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변량. 그래서 이 variable의 뜻은 일종의 이제 어떤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12가 그냥 단순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서 얻은 실험 데이터인데 그 실험 데이터가 2번 1이 나왔고 3번 2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나온 1이다 2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측정한 실험 결과 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걸 통계 용어로 variable이라고 한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뒤에 붙은 5분의 2, 5분의 3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그 각각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그걸 더하기로 연결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산술평균 여기서 출발한 거니까. 그럼 이때 수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렇게 이렇게 이제 산술평균에 대한 그 통계적 표현을 좀 보면 자, 첫 번째 만약 별량이 불연속일 때 그때 산술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x가 별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p가 각각의 확률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i가 2까지인 거죠. i1, i2까지만 계산한 건데 이런 식의 별량이 i3, i4에서 i까지 계속 있다면은 각각의 별량에다가 확률, 별량에다가 확률 해가지고 쭉 더하기로 표현하면 이게 산술평균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게 별량이 연속적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 산술평균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죠? 아마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을 건데 바로 인티그럴 x px dx.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별량에 대해 이런 계산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 본 적 있죠? 그래서 왜 적분 배우면 무슨 뭐 구분 구적법 해가지고 이게 그 불연속적인 별량을 연속적 별량으로 바꾸는 그런 테크닉들을 배운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통계에서도 그걸 그대로 차용해요. 그래서 이때 원래는 별량에다가 확률,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짜르르 더한 건데 이렇게 연속적 별량에 대해 그 연속적 별량에 대한 그 연속적인 그 확률을 보여주는 이 함수, 함수.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죠? 요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별량일 때는 그냥 별량에다가 확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건데 연속적 별량일 때는 그 확률에 해당하는 것을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이 양자역학적 그때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보시다시피 얘는 이 삭감 표시를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지.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expectation value라고 합니다. expectation value. 자, 우리말 번역은 기대치라고 하는데 자, 얘는 확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에 대한 예상 물리량이에요. 아직 측정 전에 측정은 하진 않았는데 이 대상에 그 뭐냐면은 일어날 모든 별량에 대한 확률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측정하기 전에 대충 그 뭐냐면은 이게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상해 볼 때 계산하는 그 방식을 바로 기대치라고 해요. 근데 이때 확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명확한 확률을 이용해서 바로 산술 평균을 하는 그 물리량을 기대치, expectation value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티그럴 x 파이 x 파이 x d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뭐에 대해서? 1차원에 대해서. 변수가 만약 x 하나밖에 없다면 저런 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파이 x가 뭐였죠? 파이가 파동함수였죠? 파동함수였는데 그 파동함수의 제곱을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어떤 별량을 곱해가지고는 그걸 전 영역에 대해 적분한 걸 기대치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산술평균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평균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속에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냐면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A 깜짝아. 자, 이제 뭐라 해볼 거냐면 요렇게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 6입니다. 자, 연습 문제 6은 뭐냐면 핵으로부터
ES 오비탈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를 구하시오. 구하시오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제시된 건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R이 무슨 파트였죠? 레디얼 파트였죠? 레디얼 파트 2, 0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요렇게 루트 8분의 1 그 다음에 Z 오버 A 제로 그 다음에 2분의 3승 곱하기 2 빼기 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로. 자, 이때 요 로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리고 요 파동함수는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바로 앞선 교재의 표 2에 있는 녀석입니다. 만약에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를 내라고 하면 이렇게 표 1과 표 2를 시험 문제에 주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 2라고 표 1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면 문제 제시하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보통은 이걸 줄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계산 편의를 위해서 요걸 하나 줍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변수의 n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R을 R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게 무한히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A의 n 플러스 1승 분의 n 느낌표. 느낌표 이름 뭐였더라?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미 알려진 뭐 계산 결과에서 요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나 주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어떻게 푸느냐? 뽀로뽀로뽀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선 뭐부터 해볼까? 우선 1. 우선 지금의 경우 여기에 지금 n 값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2s 오비탈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2 넣으면 2 약분되고 뭐만 남을 거냐면 이 r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샥샥 약분해가지고는 z분의 a 제로 곱하기 로. 좋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맞죠? 저렇게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2 기대치 표현. 자, 뭐냐? 뭘 구하라고 했냐면 평균 거리이기 때문에 걔를 2 제로에서의 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앞에 붙은 2하고 뒤에 붙은 0은 2는 주양자수고 0은 뭐예요? 0은 가군동량 양자수예요. 자, 그거에 대한 요 위에 바 요거는 산술평균이라는 뜻이고요. 얘를 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표기하나 이렇게 표기하나 상관은 없는데, 자, 의미는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인티그럴 r 곱하기
파이 이빵빵 이빵빵의 제곱 r 시타 파이 d 타우. 자, 여기에 이빵빵에서 2가 뭐예요? n이고요. 0은요? l. 마지막 얘는요? 얘는 ml입니다. 자기 양자수 ml이겠죠. 거기에다가 그 파동함수의 제곱을 한 이게 앞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고요. 맞나요? 그런데 이때 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는 다시 인티그럴 r 곱하기 레디얼 파트의 제곱 2 제로 r 곱하기 앵귤러 파트의 제곱 시타 파이 이렇게 되고 얘는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디얼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파동 함수는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의 곱으로 표현되죠. 그럼 이 빵빵을 2, 0, 0,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2는 아까 주양자수고 0은 가군동량 양자수고 여기는 0이 다시 이게 가군동량 양자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가 자기 양자수고요. 그리고 뒤에 여기에 있는 d타우 얘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d타우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바로 3차원 적분에 대한 차적소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거리 변수하고 시타 파이 변수가 나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인티그럴 r 3승의 레디얼 파트 제곱 2 제로의 r의 dr 이 부분하고요. 인티그럴 앵귤러 파트 제곱 시타 파이 한 다음에 사인 시타 d 시타 d 파이 이렇게 거리 부분하고 시타 파이 부분을 저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앞선 지식에 의해 여기부터 이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1이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럼 이제 ES 오비탈까지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는 바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자, R이 뭐로 표현됐어요? R이 요거로 표현, 요거로 표현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넣어요. 넣으면 자, 인티그럴 자,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겠어요? 바로 0에서 무한됐겠죠. 그럼 얘를 3승을 하면 바로 A0 오버 G의 3승 곱하기 로의 3제곱 그 다음 얘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있네. 그죠? 그럼 얘 그대로 써주면 8분의 1 곱하기 Z 오버 A 제로의 뭐야? 3제곱 그리고 이제 곱하기 저 안에 4 빼기 2로 그 다음에 로 제곱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dr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dr은
Z분의 A0 한 다음 D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R이 요거니까 DR은 요 곱하기 D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룩 정리가 되면 막 약분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막 약분이 돼 버리고,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A0 오버 8G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4로 3승 빼기 4로 4승 더하기 로 5승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D로.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R에 대한 적분보다는 로라는 그 적분배수를 바꿨을 때 적분이 훨씬 더 편해요. 편하다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활용하면 돼요? 여기에 주어지는 이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R 대신에 로 놓고 A하고 N 정한 다음에 그냥 이 결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계산한 결과 뭐 이 정도는 되겠죠. 바로 계산 결과는 6A0 오버 G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이 묻었어. 말려야지. 알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건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냐면 수식을 쓰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몇 가지 정보만 제공하면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적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연아, 세연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연 괜찮아요? 세연이요. 세연 이렇게 놀랐어요? 아니, 근데 여기 왜 이 꿀벌이 그려져 있어요? 꿀 옆에 팬티예요? 이거 뭐가 그려져 있는? 아 육각형. 꿀벌은 왜 그려져 있어요? 뭐였지? 왜 벌이지? 혹시 학교에 슈퍼비가 협찬했어요? 슈퍼비? 협찬했어요? 어? 그래요? 베인 여기 벌 그려져 있는 이유 몰라요? 협동이요? 아 협동. 아 그게 아니고 옆에 육각형이 있는데 이건 벤진 같거든요. 근데 벌집이 육각형이잖아요. 거기서 모티브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벤진 그리다 보니까 육각형 관련된 가장 유명한 생물이 벌이니까 벌 같이 그려주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가요? 전문 그 업체 이제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주황이가 찾아보고 있어요. 주황 지금 벌은 왜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잘? 아 사회에 공헌하는 과학자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시면 화학 선생님들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마스코트로 쓰냐고 물어보신다. 그렇죠. 발암물질이죠, 벤진. 발암물질.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이거 로고 만드신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었나 보네요. 학생이요? 공모전으로요? 그거 벤진 관련해서 시험을 잘 못 쳤나 봐서 인상 깊어가지고 벤진으로 했나 보네요. GS에 왜? 그 생긴 게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날개하고 손잡. 그러니까 G가 머리, S가 양쪽 날개. 학교 로고 그 경기 사이언스 하이스쿨에 그 로고가 들어가 있다고요? 경기 사이언스. 그러니까 경기래 경남.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가리. 알았어요. 그런 뜻이구나. 그래요. 혹시 여러분 카진스키라는 사람 알아요? 카진스키라고
미국에서 1900 한 60년대 태어난 사람 여기 60년 그러니까 지금은 한 50대 나이 50대 한 살아 계세요? 있는데 이제 50대 60대 됐을 텐데 이 양반이 그 본투비 지니어스예요. 본투비 지니어 천재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13살인가 스탠포드에 들어가요. 여기서 스탠포드 수학과에 들어가. 스탠포드인가 콜롬비아인가 하여튼. 그래서 13살에 그 대학 수학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천재소리 들어갔고 21살에 대학 교수가 돼요. 네, 수학과 교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21살에 서울대 수학과 교수.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수학적인 업적도 쌓고요. 그래서 21살에 그 대학 교수가 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 외로운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신과 다른다는 생각. 21살에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1년을 못 채우고 회사에 대학에서 나와요. 1년도 못 채우고요. 지가 나갔어요. 네, 나가버렸어요. 시기와 질투. 대학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빡빡해요. 이제 밥 먹을 때 야 친구야 하면서 했는데 왜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천재여가지고 주변에서 계속 오구오구 했던 사람이에요. 천재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감정의 교류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콜라보레이션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만 보냐면 바보라고만 봐요. 다른 사람은. 왜냐면 자기는 천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바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기준은 사실 다른 사람보다 바보가 맞죠. 정말 천재였거든요. 근데 자, 학생 때 논문만 쓴다고 생각을 하면 천재여도 상관이 없지만 교수가 되고 나면 드디어 뭘 해야 되겠어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럼 대학원 생활 속에서는, 그러니까 대학 교수 생활 속에서는 다른 교수들도 만나야 되고 대학원생도 가르쳐야 되고 학부생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의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변에 다 바보 멍청인 거야. 멍청이고 이 멍청이들 속에서 자기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 이 멍청이들 사이, 예를 들면 이제 교수가 됐으면 사실은 교수 내에서도 이렇게 상호관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처음에 들어가면 조교수잖아요. 조교수, 그다음 부교수, 그다음에 정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교수 다음에 학과장 있고 그다음에 그거 뭐냐 학장, 총장 근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 윗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 양반이 윗사람 말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어요. 그 윗사람 모두 다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못 견디죠. 그래서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교수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다 뭐 했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이 하는 회사 공장에 취직했어요. 왜냐면 지분도 살만했나 봐. 지분도 살만해서 아버지하고 형이 큰 공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노동자로 들어가요. 거기서 잡일이나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요. 거기서도 막 여자 한 번 사귀는데 갑자기 여자랑 얘기하다가 의견 충돌이 나면 막 때리고 막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렇게 되고 막. 잠깐만 나 스폰하겠다. 예. 찾아봤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하고도 사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아버지가 야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 잠시 혼자 좀 있어라 해가지고 그 형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시골에 별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좀 지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별장에 가서 혼자 공부도 하고 하다가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천재인데 왜 나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이건 세상이 틀렸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붕괴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바로 뭐 하느냐? 그때부터 천재잖아요. 이때부터 화학을 공부해요.
혼자서 독학해요. 화학이요. 예. 화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요. 마약,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산골에서 혼자 폭발. 폭탄을 제조해요. 폭탄을 제조해서 그 폭탄을 정교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요. 천재라고 하죠, 천재. 그래서 누가 봐도 절대 폭탄인지 모르게 우편물 형태로 만들어요. 납작하게. 그러니까 이 부피가 있는 게 아니고 납작하게 폭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뜯는 순간 뻥 터져요. 그래서 이 폭탄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낸다? 소위 얘기하는 미국 사회의 지식인들. 왜냐하면 지식인이라고 깝치는 애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산골에 틀어박혀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부했던 뭐 학과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뭐 언론인들, 뭐 사회 뭐 트렌드 세터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이 폭탄을 펼쳐 존나 돌려요. 수십 편을 돌려요. 그걸로 수십 명이 죽어요. 이게 그 유명한 유나바모 사건이에요. 유나바모예요. 그래서 유나가 이게 무슨 영어 철자 뭔데 이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카진스키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유나바모라고 칭해요. 유나 그거래요. 뭐예요? 유니버시티래요. 아 유니버시티예요? 유니버시티랑 에어라인 대학교 항공사에 많이 보내가지고 아 유니버시티하고 에어라인. 에어라인 아. 첫머리 있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유나바모라고 불렀구나.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탄 테러범 유나바모가 돼요. 최악의 폭탄 테러. 그래갖고 천재잖아요. 천재라서 증거를 전혀 남기질 않아요. 그래갖고 FBI가 수십 년 동안 못 잡아요. 그래서 딱 꼴리면은 만들어서 탁 보내는 거예요. 펑 터지고 막 다 죽고 사람들 막. 범인을 아는데 증거를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아 저 범인은 증거를 아예 안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십수년이 흘러요. 십수년 동안 수십 건의 폭탄 테러를 저질러요. FBI는 단서도 몰라요. 왜냐면 사실 미국 땅덩이가 사실 좁아요. 엄청 넓어요. 미국 땅덩이가 엄청 넓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된 우편물은 거의 무한대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는다는 건 불가능인데 어떻게 잡혔느냐. 이 사람이 객기를 부립니다. 어떤 객기를 부리냐면 자 자기가 폭탄 만들어 돌리니까 다 뒤지잖아요. 소위 똑똑하다는 애들이. 기분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얘가 워싱턴 포스트가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해요. 기고를. 뭐라고 기고를 하냐면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해요.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거야. 워싱턴 포스트. 현대 산업 사회는 썩었다. 왜? 물질 문명 때문에. 그 물질 문명을 내가 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중이병 알겠어요? 네, 중이병 스타일의 성명서를 발표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폭탄 테러는 이 현대 산업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폭탄 테러를 하는 거다. 근데 좀 무슨 말 알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그러니까 그 글이 완전 중이병 스타일의 글 있잖아요. 근데 그 글을 누가 본다? 신문에 난 대문자만한 글을 FBI 그 동생이 봐요. 동생이. 어? 동생 딱 보고 오? 이 문체와 스타일이 우리 형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오케이 됐다 이거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바로 봐 이거 자 누구예요? 다 누구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체와 스타일이라는 건 마치 지문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글을 읽는데 오씨 이거 우리 형이잖아 해가지고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나바모 사건은 20년째 미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폭탄 테러 사건이었거든요. 네, 가족도 몰랐던 거예요. 끊고 있었대. 네, 동생한테 해고 당한 이유. 네, 가족하고도 완전 연 끊고 혼자 별장에서 틀어박혀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의 신고로 겨우 그 실마리를 잡아가지고 검거가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유나바모가 폭탄을 제조했던 그 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헛강 같은데. 거기 이제 급습해 보니까는 각종 폭약제로, 그다음에 화학식, 뭐 벤진굴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막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폭탄 보낼 어떤 뭐 이렇게 그 뭐냐면 타겟 쫙 있고 막 계획 쫙 돼 있는 거. 예. 뭐라고? 그 42년 출생이. 아, 42년 출생이 42년. 아, 42년. 80살. 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FBI가 그 헛간을 그때 FBI 미국 사기 이런 것도 대단한데 그 헛간을 그대로 떠가지고 그대로 들고 와서 FBI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런 건 참 잘하는데 왜 그랬냐면 그게 하나의 미국 역사의 거대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이후에 폭탄 테러나 범죄를 연구할 그 경찰이나 프로파일러들 위한 교육 자료로 그대로 딱 공수 그대로 딱 떠가지고 참 대단하죠 미국도 떠가지고 박물관에 딱 전시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 양반은 그 가명 없는 종신형으로 지금 아직도 미국의 1급 보안 시설에 수감돼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무섭다기보다는 미국에서 가장 보안이 높은 감옥에 지금 수감돼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막 마블 그런 데 보면 막 수가 그렇게 되어 알겠죠? 그렇죠? TV 시청 그러니까 뭐냐면 막 알잖아. 근데 내가 뭐 말하고 싶은지 거기서 보면 이런 거딱 알면 터지는 원리가 뭐예요? 뭐 그냥 떼면은 그 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실 같은 게 딱 땡겨 디토네이터를 작동시키겠죠. 근데 그거 폭탄을 발송하다가 잘못 터질 수도 있잖아. 닫혀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딱 뜯어가지고 뜯는 순간 땡겨지면서 뻥 터지는 거죠. 시험 테스트 같은 거 다 했겠죠, 그 헛간에서.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이전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네, 갑자기 여러분 로고를 보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넷플릭스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 예, 혜정아 뭐라고?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 뭐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있어요? 그냥 유나파모라고. 유나바모라고 하면 이 사람 너무 유명해서요. 미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미국의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V 벤데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V4 벤데타는 진짜 쓰레기 같은 사회였고 그 영화에서는 하여튼 뭐 많아요. 자, 하여튼 여러분. 자,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얼로키 V 벤데타. 자, 이거 하나 봅시다. 두 번째 2. 일반적으로 짜잔. 그래서 그 계산한 결과가 일반적인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자, 나도 못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써놔 보세요.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L 플러스 1 N 제곱 A 제로 오버 Z. 그래서 이 계산을 그 모든 오비탈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비탈에 대한 일반적인 계산 결과가 바로 저겁니다. 자, N은 주양자 수고요. L은 가운동량 양자 수겠죠. 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R2 제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2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에 1 빼기 2제곱 0 곱하기 1 Z분의 A 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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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결과는 이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것까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일반항으로 슈레딩거 파동 방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저것까지 우리가 하긴 그렇고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왔나 보다를 생각해 두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요 RNL은 RNL은
우선 첫 번째 1 커질 겁니다. 뭐 할 때? 뭐 할 때? 주양자수가 커질 때. 두 번째는 얘가 커집니다. 언제 커지냐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작아질 때. 맞아? 맞아? 그래서 이 모델링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아, 예. 네. 네, 다시 뭐라고? 어. 간단하게 썼다니. 그러니까 주한이 말은 2분의 1 곱하기 1이잖아요. 저 밖으로 빼서 더 간단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썼냐. 현재가 그냥 앞으로 하면 한 번만 쓸 수 있고 2분의 1도 그냥 상수비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넣으니까. 근데 좀 이쁘긴 하고. 저런 바로를 수 있잖아. 저런 주행수가 커지면 크다는 걸 한 번에 알기가 이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네, 이게 아마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빼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이게 L 곱하기 L 플러스 1이 사실은 가군동량 양자수에 의한 그 가군동량의 크기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것과 관련된 알려진 수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전자의 가군동량을 그 크기를 표현할 때 L에 L 플러스 1에 루트 한 다음에 H 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리량이 있어서 저건 하나 따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군동량 양자수보다는 사실은 주양자수가 영향이 더 크긴 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걸 나누면서 이 표현을 따로 빼면서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하여튼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있는 n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무슨 다항방정식처럼 바뀌게 되겠죠. 그럼 다항방정식처럼 돼버리면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보다 주양자수가 더 우세하다는 걸 보여주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양자수가 커지면 평균거리가 멀어지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작아질수록 평균거리가 커진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핵이 있죠. 핵이 있으면 자, 요까지가 만약에 1s 오비탈까지의 평균거리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까지가 2s 오비탈까지의 평균거리고 요까지가 2p 오비탈의 평균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까지가 3s 오비탈의 평균거리, 요까지가 3p, 요까지가 3d 오비탈의 평균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어쨌거나 전체적인 경향성은 주양자수가 중요해요, 가군동량 양자수가 중요해요. 주양자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지면 확실히 멀어지는데 중요한 건 주어져 있는 주양자수에 대해서 S보다 P, P보다 D가 사실 더 가까워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따다. 자, 그 다음 뭐를 하나 해볼 거냐면, 한 장 넘겨서리 114페이지에 114페이지 찾았어요? 네. 114페이지에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S오비탈의 페너트레이션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네. 이 S오비탈의 페너트레이션 이펙트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이 결과 기억하세요. 이 결과 여기 기억하세요. 자, 여기 줍니다. A. 자, 그 다음 내용 챕터 제목이 뭐였더라? 1.11.
자, penetration effect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침투라고 합니다. 자, 얘 여러 가지로 시험 출제 빈도가 높았으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 녀석은 그 언제 뭐 나온 적이 있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 2016년. 네, 얘는 그 카이스트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카이스트 기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겁니다. 수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의 n 이퀄 3에서 알바는 3D, 3P, 3S.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가 멀고 어디가 가깝다고 했죠? 바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저 얘기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가 저건데, 자, 그런데 보통의 경우 는 핵과 전자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커지고 전자는 더 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에너지 준위는 3D, 3P, 3S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소연아 뭐라고? 입모양. 아. 입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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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학교에서 무슨 어디서 배워 다 까먹었네?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입을 벌려요. 다 똑같아요. 정답. 수소. 다 같죠? 수소 원자니까요. 여러분 배운 적 있죠? 네. 기억나죠? 자, 뭐냐면 명심할 거 이게 수소 원자에서는 오직 누구가 주 양자수가 에너지 상태를 결정합니다. L이나 ML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오직 누구만? 주양자수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니까 3D, 3P, 3S 주양자수가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에너지는 같습니다. 이유는? 전자가 만발이. 그렇지. 전자가 오직 몇 개? 한 개라서. 전자가 오직 한 개이기 때문에 방금 승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 간 청력이 있어 없어요? 전자 간 청력이 없죠? 무슨 말 알겠죠? 소연아 알겠죠? 소연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소연아 이거 아니야. 그래 됐다. 그러면 왠지 뭔가 불일치가 생기는 것 같죠?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고요? 불편해? 불편해요? 그래서 다음에 주어진 RDF RDF는 뭐 줄임말이었죠?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활용하여 이러한 불일치를 설명하시오. 오가 한 10년 전쯤에 카이스트 기출로 나왔었어요. 10년 전쯤에. 10년 전에. 그러면 제시되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뭐냐? 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리를 뭐 하는 거죠? 우선 거리를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거리? 제곱이죠. 그다음에 여기 뭘 곱해야 돼? 뭘? 바로 레디얼 파트의 제곱이죠. 레디얼 제곱이죠. 제곱이죠. 자, 레디얼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3L 라고 쓰면 되겠네요. 3L. 3은 뭐야? 3? 주양수. 왜냐면 지금 이제 3의 3주기에 대해서 할 거니까. 그리고 L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L에 따라서. SPD 되는 거. 0, 1, 2 이렇게 될 거고. 해석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거리 0. 자, 당연히 0 이 자리에 누가 있고요? 핵.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가 이게 흰색으로 그린 게 3s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입니다. 자, 그다음 자, 그다음은 노랗게 그린 게 3P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린 게 3D입니다. 이때 아이고 핵에서부터 평균 거리는 1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핵으로부터의 평균 거리가 대강 어디 쪽이냐면 대강 요쪽 여기가 3s 오비탈 길이의 평균 거리고요. 3p가 대강 이쯤이고요. 3d가 대강 이쯤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S보다는 P, P보다는 D가 어떻게 된다? 핵에서도 가깝다. 알겠죠? 근데 핵에서도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에너지 준위는 세 개가 같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기 줄게요. 자, 첫 번째 1. 우선 레디얼 노드 개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나요? 네. 바로 요거
요거 요런 자리가 다 레디얼 노드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S에 대해서는 3 빼기 0 빼기 1 해서 2개, 그리고 3P에 대해서는 3 빼기 0 빼기 3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해서 1개, 그리고 세 번째 3D에 대해서는 3 빼기 2 빼기 1 빼기 해서 0개. 알 수 있죠? 그래서 저 주어진 그래프에서 S 오비탈은 레디얼 노드 2개, P 오비탈은 1개, 그리고 D 오비탈은 지금 레디얼 노드 있어 없어요? 나타나질 않죠? 됐습니까? 자, 이때 여기서 이 원자핵 가까이에 전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 인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매우 커지겠죠? 커지고 전자 역시 크게 안정화된다. 자, 이때 이러한 가정 속에 핵 근처에서 전자 발견 확률, 얘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핵 근처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R 제곱 R 제곱 3L의 거리인데 이 핵에서 요래 즉 핵 근처니까 SPD의 일종의 접선의 기울기 정도만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 핵 근처 영역까지를 살폈을 때, 자, 흰색으로 그린 게 3S, 노란 게 3P, 파란 게 3D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1 S 오비탈의 경우 그 확률이 가장 크다 라는 걸 우선 1차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확률이 가장 큰 만큼 그 전차가 핵 근처에서 잘 나타난다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일 수 있으니까 이때 여기다가 이런 말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바로 S 오비탈 전자가 핵 쪽으로 접근한다. 이 접근하는 이 현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핵 쪽으로 접근하는 건 이걸 침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현상을 또 말로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S 오비탈의 뭐 전기 음성도가 크다. 자,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밀어낸 효과예요, 끌어들인 효과예요? 끌어들인 효과죠. 그럼 끌어들였기 때문에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계산 결과일 뿐인데 저 계산 결과에다가 이렇게 말들을 계속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붙여놓은 이 전체를 화학에서는 침투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S오비탈의 전기음성도가 큰 것이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 그 혼성오비탈에서 S캐릭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혼성오비탈의 S캐릭터에서 S캐릭터가 클수록 결합거리가 짧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의 원인이 바로 저게 됩니다. S오비탈에 뭐가 더 크다? 전기음성도가 크다. 다른 P나 T에 비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3P, 3D에 비해 3S 전자는 핵에서 평균 거리가 멀지만 침투 효과에 의한 안정성이 커요. 그리고 이때 두 효과가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3S, 3P, 3D의 에너지 상태가 같아진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도입된 개념이 바로 S오비탈의 침투 효과다. 아시겠죠? 자, 이런 논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2에 그래서 S오비탈 침투 효과 이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뭐 그 혼성 오비탈에서 S캐릭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뭐 다시 한번 또 살짝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스핀인데 뭐 스핀은 뭐 그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핀과 관련해서 이게 뭐 더 자세한 수학적 내용은 적어도 중달책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스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아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5페이지에 그 다음 이제 할 게 뭐냐면 다전자 원자입니다. 다전자 원자.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죠?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인데 다른 원자들은 전자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인 전자들에 대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